최경영의 최강 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타이틀이 약간 바뀐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에서 미스 윤님이 오늘 김경일 교수님 나오신다. 0491님, 예, 일주일에 한 번 심리적 해안을 얻는 시간. 이렇게. 예, 굉장히 팬층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드리고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네. 여론조사 숫자를 보면 우리가 좀 믿게 되긴 해요. 아니 인간이 원래 또 뭔가 믿음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숫자를 또 그렇죠. 네네네 창조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과학의 정량적 분석의 뭐랄까요 최고봉 이 여론조사 같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경제학 같기도 하고. 네네. 정말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결국 심리학도 사실은 여론 그 통계 분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통계를 예. 많이 배우는 학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심리학을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로 시작한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들, 숫자들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 여론, 예. 사회적인 의식 이런 거를 표현하라고 숫자가 하기 위해서 숫자가 들어온 지 한 100년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거의 없던 시도. 예. 그러면서 아직은 그래서 100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뭐 미국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한국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믿어도 됩니까? 왜냐하면 결과가 네네. 석 달 뒤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면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따르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이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까지 다 포함해서 네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미래의 네. 그 시점에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장 그 사회과학적 한계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도 되느냐라고 예. 했을 때 이게 뭐 이게 새로 나온 약품의 임상실험 결과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최근 몇 달 동안 들었던 얘기 중에 요건 조금 과장된 해석이다라고 보는 건 제일 재밌었던 게 바로 지난 대선 기간 모두 D-100일의 결과가 예. 뭐 이렇게 뭐 한 분만 빼놓고는 거의 그렇게 이어졌다.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샘플 사이즈가 한 500번 대선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그 몇 번 동전 던지기 수준의 지금 샘플 사이즈잖아요. 동전 던지기 한 몇 번 한 거 정도. 한 5번 했습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인간은 참 뭔가를 믿고 싶어 하는구나. 설명하기 또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인과관계로 그것도. 네. 근데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구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다음 행동을 하니까. 다음 행동을 그렇구나. 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서 설명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거의 욕구의 최고봉이 예. 별자리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냥 랜덤 도트 무수한 패턴이죠. 예. 근데 그거를 사실 불안할 때 보잖아요. 밤에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항해할 때 우리가 점 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항해할 때 이렇게 보면 물병이 보이고 막 전갈이 보이고 이러거든요. 예. 그럼 그게 그게 마치 신의 계시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저게 내 자리면은 나는 정갈 자리면 왠지 날카로울 것 같고 막 이런.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고 이해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게 이게 욕구인데 예. 그런 욕구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또 가공을 해서 그거에 패턴이 있는 것처럼 네, 보게 만드는 그건데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당히 그 응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편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라는 건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내야 되는 데는 사회적인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왜 신뢰 수준이나 아니면 오차범위내라고 하는 건 학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야 이것도 만족 못하면 이건 정말 데이터도 아니다. 라는 기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최소한의 기준이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둔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우리가 예. 이런 거잖아요. 나는 합법적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얘기가 범법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적법하게 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통계적인 수준이 이제 가져온 그 최소한의 수준은 이것도 넘어가면 그건 데이터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믿을 만한 데이터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면 100번 하면 95번은 맞는다. 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계라는 얘기를 그렇죠. 할 예. 정도로 예. 그렇다면 통계는 존재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당연히 존재해야 그렇죠. 되고요. 예. 그리고 현실 상황에서 그리고 뭐 500만 명한테 하는 여론조사가 가능한 건 아니죠. 없죠.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패턴을 보고 예.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예. 우리는 뭔가 숫자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 성향이 있다라는 예.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숫자화된 것들을 다시 한번 묶어서 크게 보는 그런 노력들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메타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중간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를 몇천 개를 하면 메타 분석이 되는데 네, 몇백 개 몇천 개. 근데 이게 수십 개니까 예.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더 하나하나의 여론조사를 샘플처럼 볼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지경에 있죠. 그 결국은 근데 이제 정치나 언론이 약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여론 이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특정한 수치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그 보도를 하거나 네네네. 프로파간다지 네네. 선동을 하면 정치적으로 그러면 나의 또는 내 이웃의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처럼 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 yes 예. and no가 다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심지어는 출구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보면 자기 확증을 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그게 유리할 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나한테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숫자대로 안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파간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강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계속 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와 굉장히 반대되는 결과가 하나만 나와도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확증을 하는 데는 좋지만 근데 그게 의외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실험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정치가 어떤 뭐 각 당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 평등 평화라는 이념적 가치의 구체적인 뭐 실행 방안이 있을 텐데 네네. 그것 없이 그냥 포퓰리즘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여론조사가 실제로 사용되는 문항이랑 그다음에 자 국민들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74%가 이럴 때 발표하는 문항이랑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네네. 예. 문항이 되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80년대 90년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연구됐던 게 당신은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의 개부터 확장에 찬성하십니까? 예.
이거랑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이잖아요. 찬성하십니까와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네, 네. 오감 차이가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미국이 당면한 문제점 중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예. 예를 들어 공교육의 질, 그다음에 대기오염, 에너지 부족, 4번 기타.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1, 2, 3 중에 고르고 기타가 한 20% 정도 나왔어요. 당연히. 네. 예. 근데 보기 안 드리고 그냥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1, 2, 3에 해당하는 게 2%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다 이러잖아요. 이 질문지에 따라가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픈형, 개방형과 폐쇄형의 대답도 엄청 다르고요. 예. 차라리 그래서 여론조사를 좀 하시고 싶다면 국민들의 좀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너무 숫자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시고 많은 숫자를 할 게 아니고. 네, 한 500분에서 1000분 정도 진득하니 한 1년 정도 잡고 인터뷰를 깊게 한번 해보시라는 걸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미국 언론사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네. 예. 그 풀을 만들어 가지고 길게 인터뷰. 예, 공화당, 민주당의 각자 풀, 인디펜던트까지 포함해서 풀을 만들어서 쭉 따라가요. 몇 년 네, 동안. 네, 네. 그러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기타가 사실 98%인데 2%밖에 안 되는 보기를 주고 국민들이나 아니면 상대방들한테 주고 거기서부터 고르면서 자기 스스로 착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예.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보기를 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보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보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번쯤 예. 한 번쯤 좀 재밌는 생각인데 그냥 완전 주관식으로 예. 당신은 그렇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해봐도 그렇습니다.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재밌겠는데 한번 여론조사 언론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S냐 네. 그다 뭐 무선이냐 유선이냐 직접 전화를 사람이 하느냐 전화 면접 조사냐 이거에 따라서 또 심리학적으로 좀 다릅니까? 사람 심리가 대하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도구, 예. 옛날 방식의 그 응답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죠. 그건 당연하죠. 그건 이미 잘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요즘 더 최근의 것일수록 당연히 더 좀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또 그런 성향에 가까운 분들이 또 응답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하죠. 예. 미국에서 예전에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전화기를 빼가지고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보수적인 쪽이 이길 거다라고 잘못 여론조사가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는 가가호 방문 조사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기가 있으면 되는데. 예.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길게 물어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길게 물어볼수록.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신가요? 라고 하면 예. 라고 보통 자기의 예. 속마음을 내려내기 좋은데 이거저거 많이 물어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나요? 그렇죠.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답변할 때 우리 마음은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약간 그 전화 면접 조사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 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샤이 예. 보수, 뭐 진보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구를 해보면 예. 그게 진보 보수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음. 조금 내향적인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해 줄까 뭐 이런 거군요. 이제 그런 성향은 그냥 조금 외향적인 분들보단 내향적인. 근데 어느 쪽에든 내향적인 분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만적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네. 착한 거네 그냥. 아주 사소하게 암시받아요. 아. 전화로 주신 분들의 그 의도를 아주 사소한 거에도 암시를 받고 예. 심지어는 이분이 결국은 뭘 원하지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은 예. 샘플 사이즈까지 다 동원해서 다 거울에서 봤을 때 예. 상당히 불안정해요. 상당히 참 불안정. 이게 사회과학이라는 게. 근데 마지막으로 실로 교수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러티브를 믿지 말고 설명을 믿지 말고 인과관계 설명하는 거 믿지 말고 숫자를 봐라. 근데 이게 여론조사는 숫자란 말이죠. 근데 숫자도 참 믿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숫자만 보면 숫자만 보면은 해석할 수 있는 사실은 부분이. 되게
빨리 오는 것 같고 예. 하지만 되게 불안정하고 그렇죠. 그러면 매번 더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숫자 보지 말고 여론조사 숫자 보지 말고 뭘 물어보는지를 좀 보라고. 뭘 궁금해하는지를 보라고. 질문지. 네. 질문이 미세하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질문이 계속 질문을 이렇게 뚫어지게 좀 보고 나면 예. 그 여론조사의 특징이 보인다. 그래서 항상 그 여론조사의 실제 질문, 실제 질문도 함께 들어가서 보시라.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보여요. 예. 황정현 님이 물건 팔 때도 많이 꺼내놓고 설명해 주면 다음에 올게요 하고 손님이 가버린다. 네. 예. K8001님 여론조사도 심리학적 표현으로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김진우 님 교수님 목소리 꿀 떨어져요. 아, 이게 성시경 목소리 같다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가문의 영광이네요. 성시경 씨한테 너무 죄송하고. 예,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와 눈을 피해서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 많으시죠?